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스크래치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인공지능의 어떤 단어라던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공지능의 종류. 그 중에 특히 우리 이 인공지능 스크래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던 단계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아주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우리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딥러닝, 요즘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까지 3단계로 가는데, 요것이 그냥 뭐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큰 바운더리가 규칙 기반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게 되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걸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놨습니다. 자, 우선 규칙 기반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맞춤법 검사라던가 또는 뭐 아이비 및 딥블루, 이거는 1997년도에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제 이겼던 체스 프로그램입니다. 또는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게임 속에 인공지능 그 몬스터들, 이제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싸우는 몬스터들이 다 규칙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흉내낸 거죠. 저희가, 어떤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걸 아주 정교하게, 많은 규칙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몬스터들을 움직이면 마치 인공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다만 이런 규칙 기반 방식은 실제 미리 예상을 해서 규칙을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어떤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자가 미리 규칙을 다 만들어 놓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머신러닝, 우리 기계학습인데요. 여기에 우리 그 머신러닝 for 키즈 사이트에서 쓰는 IBM 왓슨 어시스턴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구글 페이지 랭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에서 추천 드라마 같은 것들 나오는 엔진들이 다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학습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학습 전에 사람이 미리 어떤 거를 학습을 해라 라고 해서 딱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요즘 최근에 나온 딥러닝인데, 제일 유명한 이제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글의 이제 포토에 보면 이미지에 뭐 분류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페이스북의 포토 태깅 보면 이제 그 사진에서 누가 나오는지 그 등장인물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은 머신러닝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 스크래치가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규칙 기반과 뭐가 다르고 또는 딥러닝과 뭐가 다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규칙 기반 모델과 머신러닝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규칙 기반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 놓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겠죠. 그런 걸 짜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주면 이 프로그램의 입력값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인공지능 스크래치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스마트 교실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 교실에서는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선풍기나 램프를 켜거나 끄게 돼요. 그러면 선풍기를 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규칙들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 켜라는 말을 하거나 선풍기 켜줘, 선풍기 켜봐, 또는 뭐 바람아 불어라, 뭐 바람 좀 줘, 너무 덥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들을 미리 수백 개의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미리 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어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작동을 하겠죠. 그런 방식이 바로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정말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은 여기 나오는데요. 머신러닝은 또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입력과 결과를 미리 적습니다. 입력값과 결과값을 막 이제 저희가 미리 이게 준비된 입력값과 결과값을 컴퓨터에 넣으면 컴퓨터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미리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게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규칙 기반과 서로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학습시키는 그 전 단계에서 인간이 미리 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뭘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 분류를 하기 위한 특징들을 미리 우리 연구자라든가 개발자들이 미리 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사진에서 고양이를 찾아내는, 고양이 사진을 찾아내는 거다 하면 여기 우리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고양이는 귀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 그러한 고양이의 특징들을 우리가 미리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실제 컴퓨터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또 그러한 특징,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 단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제 특징을 뽑아내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이러한 전처리 작업이 사람이 하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모든 데이터를 그냥 아무런 처리 없이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조차 컴퓨터가 자기가 학습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그 처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처리하는 어떤 하드웨어의 성능은 더 높아야겠죠. 더 복잡한 거를 처리할 때 딥러닝을 쓰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장단점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볼게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렇게 있는데, 일단 머신러닝이 만들어지니까 더 오래됐어요. 머신러닝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딥러닝이 나왔으니까 더 오래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지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딥러닝이 최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딥러닝도 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머신러닝을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이 장단점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리 인간이 전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것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에서는 뭐 거의 한 10개 단위, 10개만 있어도 얘가 작동해요. 10개 이미지 분류별로 10개의 이미지만 있어도 얘가 이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분류할 때 적어도 이미지,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1000단위로 필요해요. 1000개의 이미지를 넣어줘야만 얘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가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같은 의미예요. 상대적으로 낮은 하드웨어에서도 얘가 10개만 처리하면 되니까 잘 작동을 해요. 반면에 딥러닝은 상당히 높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는 우리 뭐 노트북 가지고 딥러닝을 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해요. 예, 그런 건 있고, 또 똑같은 얘기죠. 처리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반면에 딥러닝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과정,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그 처리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뭐 환자한테 이게 딱 그거를 이거 진단해봤더니 암이 나왔다. 그러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암인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게 암이 진단이 됐다라고. 반면에 딥러닝은 그러한 처리 과정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이 나온 거고, 그 내부는 우리 인공신경망처럼 수만 개의 어떤 그 신경들 같은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자기가 알아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에 그런 것도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이 더 이제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요거죠. 강력한 성능입니다. 머신러닝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많이 걸리지만 일단 학습이 되고 나면 성능이 너무 좋아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머신러닝은 아주 정형화된, 미리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간들이 미리 전처리를 해서 딱 알맞게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반해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라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색깔이든 뭐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그냥 주면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리 뭔가 처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다동화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죠. 저희가 인공지능 스크래치에서 머신러닝을 쓰는 이유가 뭐냐? 데이터, 우리가 수천 개의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도 돌아간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좀 낮아도 가능하고 처리 시간이 짧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인공지능 스크래치는 머신러닝을 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걸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나중에 혹시라도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툴이 생기다면 요걸 가지고도 한번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